자, 두 실수의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기억은 어떻게 돼야 돼? 기억은 절대값 a가 1보다 크다. 근데 0인데 절대값 a분의 1이 1이다. 어떻게 돼야 돼? 대답을 해봐.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넌 안경 안 갖고 왔니? 잘 안 보여? 보여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기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부등식이 있으면 무엇을 이용을 해주면 돼?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있으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잠시만.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뭐 등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등식의 성질에서 이용을 해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등식의 성질이 뭐야? 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얘기해봐. 아니, 빨리 얘기해봐. 그 영어로 나누거나 곱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영어로 곱하는 건 상관없어. 자,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0으로 나눠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나눗셈 할 때, 자, 0이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심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눠주는 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지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음수인지 나음수인지 아니면 양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언제? 곱하거나 나눌 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기억은 절대값 a가 지금 현재 분자에 있지. 그렇지? 절대값 a가 지금 현재 분자에 있잖아. 근데 얘를 분모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주면 돼? 어떻게 주면 돼? 여기 많이 없어, 다들. 어떻게 주면 됩니까? 알았어. 나눠주면 되지. 그치? 얘를 양변을 뭐야? 절대값 a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a는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 상태니까 뭐 양변에 뭐 해주면 되냐? 여기서 나눠주면 돼. 그냥 양변에 a로. 그래 등식이 성립하니까. 알겠지? 알겠습니까? 얘네들 소리 또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A와 B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는 A와 B가 있는데 A, B를 역수로 해준 거야. 알겠지? 자, A, B를 역수로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너는? 아 바뀌어요. 바뀌어? 너는? 바뀌어? 네 바뀌어요. 바뀌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아니, 지금 저 얘기가 아니야. 지금 A와 B가 부등호가. 일단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A분의 2라고 B분의 2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A분의 2라고 B분의 2라고 자, 어느 쪽이야? 둘 중에. 둘 중에 어느 쪽이야? 얘는 어떤 거? 자, 1번, 2번 어떤 거? 부등호의 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2번? 그 빛이 반사돼서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네. 내가 저걸 하나 붙이는 거 띄었더니 좀 그러네. 자, 너는 둘 다 돼요. 둘 다 돼? 자, 찌라기 알겠지? 네. 이거는 둘 다 가능해. 알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A, B가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만약에 A가 만약에 3이야. 그 다음 B가 4야. 그럼 역수를 지어주게 되면 3분의 2라고 해서 4분의 1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의 방이 바뀌게 돼.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됐어.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중에 마이너스 3이 더 크지만은 얘를 역수를 지어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1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역수를 지어준다 하더라도 음수는 항상 음수고 양수는 항상 양수가 돼. 그래서 뭐냐 하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고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된다?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응? 자,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자, 이거 보자. 예를 들어서 0보다 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작고 B가 작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러한 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A와 B는 부호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B보다 작은데 얘를 양변에다가 뭘 해주냐면 자, 양변에다가 곱하기 AB분의 2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AB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플러스로 곱해주면 변하는 게 있어 없어?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잠깐만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B분의 1이 되고 A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즉 역수를 취해주는 부동의 면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0 이렇게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뭘로 나눠보게 돼? 양변을 AB분의 1로 이제 곱해주게 되는 거지. AB로 나눠보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AB는 플러스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여기서 AB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 양변에 이것을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음수로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게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이런 문제 잘 나와.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가 작아진 건 커지고 커진 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주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걸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 뭐 이제 뭐 그렇게 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것은 자, 1번은 부등식의 성질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 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좀 잘 들어봐요. 자, 디귿은 어떻게 주면 되겠어? 디귿 한번 계산해볼까, 니네들이? 계산해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부등식을 하는데 부등식을 대수 비교하자. 자, 부등식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지. 자, 이걸 계산해주는 방법 총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알겠지? 첫 번째는 뭐? 자, A와 B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수의 무엇을 이용해본다? 두 수의 차를 이용해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보는 것이 뭐냐면 다시 자, 두 수의 제곱의 차를 이용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를 이용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A-B 그 다음에 자, A하고 B가 다시 A가 B보다 큰 경우 A가 B여서 같은 거 여기 보이니?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일단은 어떤 두 수의 관계는 어떤 한쪽이 더 크다 또는 같다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이 세 가지 경우로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수의 차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두 개를 빼보는 거야 지금 두 수를. 자, 이렇게 두 수를 빼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A가 더 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뭐가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수를 서로 빼주면 0이 되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주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제곱의 차야. 말 그대로 제곱을 해서 빼주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더 크지? 그렇지?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하고 1 중에 누가 더 커? 1이 더 크잖아. 근데 얘네들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4하고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 자,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 두 수의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 언제 이용할 수 있느냐?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용을 해주는 거야. 음수가 있을 때는 이용할 수는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서로 같으면 0이 되고 이번에 B가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B를 이용해 주는 거야. B는 나눗셈이지. 그래서 A와 B를 나눠주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한번 기준 잡아보자. A와 B가 서로 같으면 B분의 A는 얼마가 되니? 응?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면 1보다 어떻게 되겠어? 커야 돼. 그 다음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뭐가 돼?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돼. 일단 0이 돼서는 안 되지. 분모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바로 세 가지 이용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 두 수의 차, 두 수의 제곱의 차는 언제만 이용을 해주느냐? 얘는 언제만 이용을 해주느냐면 자, 루트가 존재한다. 왜? 루트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 루트를 제곱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 또 있어. 뭐 있어? 제곱하면 딱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 기호가. 루트도 제곱하면 없어져. 응? I? I는 허수는 대수 비교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I는 일단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이지.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주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참고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A를 제곱을 해주면 뭐냐면 A의 제곱과 서로 같아. 그래서 절대값이 없어지게 돼. 그래서 루트가 존재하거나 절대값이 있을 경우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뭘 해주는 게 좋으냐? 아마 답지를 아마 니네들이 답지를 확인해 보면 아마 요걸 이용을 했을 거야. 두 수의 차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좀 뭔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그럼 얘는 요걸 이용해주기 훨씬 더 편해. 요런 이용해주는 게. 자, 그럼 얘를 이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분의 B분의 A 요렇게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번분수로 계산해주게 되면 AB 플러스 B분의 AB 플러스 A가 돼야 되겠다. 자, 얘는 분자가 더 크니 분모가 더 크니? 분자가 더 커 분모가 더 커. 얘는 똑같은 수에다가 지금 보면 A하고 B를 보면 B가 더 작다고 했어. A보다. 그러면 얘가 더 큰 수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0보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가 돼. 알겠지? 아마 그거는 그냥 일반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B분의 A로 놓고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이용해주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B를 이용할 수 있으면 B를 이용해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다. 뭐냐면 절대값이 있거나 아니면은 루트가 있을 경우에는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해준다. 왜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루트가 있다는 건 항상 양수다. 정확하게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수의 제곱의 차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이해됩니까? 여기 A- 계산해주는 거. 얘는 크게 어렵진 않아. 어려워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은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이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식 있지. 곱셈 공식 변형이 있잖아. 그 형태가 만들어져.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 어렵진 않아. 식을 봐도. 근데 두 번째는 여기가 C가 문제야. 자, C에서 A를 빼주든지 C에서 B를 빼줘야 되는데 일단은 C에서 A를 빼주는 걸로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기서 A를 전개를 하다 보면 A의 상수 플러스 B의 상수 플러스 C의 상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상수 플러스 B의 상수 플러스 C의 상승이 좀 줄어들게 돼. 이거를 그냥 내가 인수분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치? 곱셈공식 변형식을 써서 묶어서 뭔가를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C에서 A를 빼서 계산해 줄 방법이 하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해봐. 인수분해 좀 복잡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전부 다 계산하기 쉽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잘 들어. 이거 수능 볼 때 한 두세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거저 문제 풀 수가 있어. 요 방법 알아줘. 되게 간단해. 별것도 아니야.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세 개가 나왔으면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했었지. 그렇지. 자, A, B, C는 뭐가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수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A, B, C를 비교하여라. 자, 그러면 A, B, C가 어떠한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 A, B, C가 값을 봤을 때 A, B, C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A가 B보다 작을 수가 있고 A가 B보다 클 수가 있고 그렇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 그러면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면 얘만 성립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A, B, C 아무거나 수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니네 시험 볼 때 이런 거 잘 확인해라. 이게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와. 특히 부등식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떤 수가 범위가 주어지거나 계산해 주는 것들이 있지. 그럼 그 중에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 버려도 무조건 대조기가 성립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그냥 서로 다른 세 양수니까 뭐 1, 2, 3 대입해봐도 아마 B, A, C 나올 거야.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자, 니네들 여기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C에서 A를 뺐을 때 알겠지? 그거를 C를 좀 정리해주는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될 거야. (8번) 어떻게 줘야 돼? 8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기본적인 거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기본은 절대값과 가우스기가 있을 때는 그 범위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범위에 따라서 각각 생각을 해준다 있었지.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 하나 만들어주게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식 하나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라는 미지수가 존재하는데 그 X라는 미지수가 어떻게 돼 있어? 모든 X에 대한 절치는 꺽쇠가루가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아.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해 주는 건 아니고 치환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거 미지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안 돼. 하지만 치환해도 미지수로 여전히 그것만 남아있으면 상관없이 그냥 치환해줘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나중에 한번 함수에서 합성함수까지 배우고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게 될 거야. 일단 여기 하나씩 생각을 해봐.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 문제가 항상 뭐냐면 판단을 해줘야 돼.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 그게 너희들이 먼저 해줘야 될 거야. 일단 그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마 좀 더 좀 복잡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전부 다 산으로 가.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 여기서도 일단 판단해줘야 될 건 일단 뭐냐면 부등식이 나와 있어. 자,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부등식은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1차냐 2차냐 3차냐 또는 아니면 어떤 초월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법이 전부 다 틀려. 알겠지? 특히 만약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가 여러 개나 섞여 있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 대해서 다항함수는 몇 차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얘는 몇 차니? 얘는 몇 차야? 얘는 2차야? 2차가 될까? 2차 이하야. 잘 확인해야 돼. 지금 현재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지지 않았어. 여기는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x의 제곱과 x의 제곱이 있는데 x의 제곱이 문자가 뭐가 돼 있어? 전부 다 개수가 지금 현재 문자로 돼 있지. 그럼 얘가 0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왜냐면 얘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많이 나왔으면 0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그런데 얘는 그냥 일반 부등식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0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2차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줘야 되냐면 2차일 때, 1차일 때, 상수항일 때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식을 정리해 줘야 돼. 아마 그거에 따라서 기억력의 디귿이 아마 분리가 될 거야. 이런 문제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외우자.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2차 방정식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2차가 가장 큰 차수가 된 거잖아. 그럼 2차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x 플러스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져. 정리하면. 자, 이건 어떻게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된다고 했어? 2차 이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제곱차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로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양변의 얘로 나눠줄 수 있니 없니? 못 나눠줘? 자,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4x가 되는 거잖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x는 4라고 한다면 양변에 2라는 수 같이 곱해져 있네? 자, 없애자. 그래서 x는 2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 계산해 주는 거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돼. 근데 만약에 x의 제곱은 4라고 했어. 여기도 x 2개 곱해져 있고 여기도 x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양변에 x로 하나 나눠주자. 그래서 x는 4 이렇게 문제를 푸니 안 푸니? 이렇게 안 풀지. 그렇지? 어떻게 푸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꼴 0이 되고 자 이걸 인수분해주면 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x는 0 또는 x는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게 돼. 그렇지? 왜? 왜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딱 한 번에 계산하면 편하지 않나? 왜 이렇게 계산할까? 왜 이렇게 계산해? 0. 아무나 대답을 해줘야 돼. 빨리빨리. 자, 왜 이렇게 계산해 주느냐면 얘는 지금 양변에 나눠준 것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눠주게 된 거지. 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양변에 뭐가 되는 거지?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해줘도 상관없지만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가 0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 몰라? 아직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만약에 x는 절대 0이 아니에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계산해주는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야. 알겠지?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 아니라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x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식에서 얘가 0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면 얘를 양변에 없애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뭐 있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얼마가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얘는 0이 될 수 있다고 했어. 왜? 왜 0이 될 수 있어? 맨 앞에 식에 뭐라고 나와있어?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냥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나와서는 안 돼. 하지만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요거 일단 어떻게 돼?
얘를 집어넣으면 0이 0 곱하기 뭐 이렇게 뭐 fx라고 나오자. fx가 0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든 간에 얘는 부등호를 성립하니 안 하니? 해 안 해? 안 하지. 얘는 무조건 0 나오잖아. 얘도 0이잖아. 0이 0보다는 클 수가 없지. 그래서 이때는 뭐가 만들어지냐? 불능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조심해야 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딱 몇 차라는 게 딱 정확하게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방정식, 부등식 딱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들어있을 경우에는 알겠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부등식일 때는 0일 때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주고 아마 이렇게 놓으면 아마 저기 있는 거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기억에 대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다시 문제 풀어봐.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뭐 좀 나쁜 방법은 아니야.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답은 안 나와. 알겠지? 어떤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4xy에 플러스 4y의 제곱에 플러스 10x 플러스 ay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완전 제곱식이래. 그렇지? 그래서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된다? 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ay 그 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요 자체가. 얘가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해가지?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된다면 여기서 x, y는 1차로 나와 있고 1차로 나왔을 때 뻗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아. 알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가게 돼서 최대한 내려오는 점이라든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점이 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1차로 구성이 되면 쭉쭉 뻗어나가게 돼. 그래서 어느 범위 어떻게 잡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답이 안 나와.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뭐야? 힌트가 어떤 문제야? 여기서 힌트는 뭐다? 모든 실수 x, y야. 요런 게. 자, 뭐냐 하면 모든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되고 y도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일단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x에 대해서 모든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로 묶어주게 되면 자 2y 플러스 5에 x의 플러스 4y의 제곱에 플러스 ay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x에 대해 정리해 주게 된 거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어떻게 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거 생각하고 이거 쓴 거지?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보자.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해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항등식이 생각나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등식이라고 그런다면 자 fx가 만약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럼 여기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2차로 표현이 돼 있는데 a는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아니 참 fx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야. 자, 항등식 배웠던 거 기억나지? 한참 전에 배웠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기억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어떻게 되는 경우 0보다 큰 경우하고 세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함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축을 기준으로 놨을 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렇지? 자, 어떤 그래프 그려지지? 첫 번째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함수값이 얘네들은 플러스야. 그리고 얘도 플러스가 되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야.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플러스고. 자,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산해 줬냐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떠한 범위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었어. 자, 이해가지? 응?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기억이 안 나면은 따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책 한번 찾아봐. 자, 그런데 얘는 언제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D가 어떻게 될 때?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별식 D가 0일 때. 그리고 얘는 판별식 D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판별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자. 여기는 fx가 전 구간에 대해서 뭐만 존재해야 돼? 플러스하고 0하고 마이너스 중에서 0보다 크다. 즉 플러스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만 존재를 하는 것은 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바로 요런 식이 되겠지? 그렇지. 이때는 뭘 이용해준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플러스하고 0을 확인해주게 돼. 플러스하고 0만 있으면 돼. 얘도 가능해.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해. 그래서 이것은 언제 요게 만들어지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참고로 하나 더 해주면 이거는 뭐 지금은 잘 안 나와. 예전에는 잘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도 또 유행을 다 수능에서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안 나와. 안 나온 지 몇 년 된 것 같아. fx가 0이 아니다. 자, 0이 아니면 어떤 거야? 여기에 0이 있어. 여기에도 0이 있고 여기에는 0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이 등식이냐 아니면 부등식이냐 라는 것을 놓고 난 다음에 항등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판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해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요 식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 식에 대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0보다 작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판별식 D를 한번 계산해봤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Y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그 Y에 대한 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이해가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나왔는데 2차가 아니라 1차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fx가 1차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참고로 얘기해보자. 2차가 되면 이렇게 판별식 이용을 해주면 된다고 했어. 1차는 판별식이 있어? 그런 게 없잖아.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2차에서 풀이하는 방법이지 1차에서 풀이하는 방법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1차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줄까? 1차는 어떻게 돼? 1차를 계산해주게 되면 어떤 범위보다 크다 작다는 게 만들어지게 돼.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거밖에 없지? A가 0이 돼야 돼요. 알겠지? A가 0이 되는데 A가 0이면 무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건 아니고 A가 0일 때 뭐가 되냐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 불령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구별되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실근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얘는 뭐부터 생각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실근을 가져야 돼. 내가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뭐부터 생각을 해준다? 판별식을 생각을 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두 근이 나와 있으면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은 두 근은 서로 같은 두 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두 근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중자로 중국될 중자로 써서 나타낸 거야. 가운데 중자가 아니다 절대. 알겠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 여기처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판별식들이 0보다 크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판별식들이 0보다 절대 크진 않아.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여기로 두 개를 나눠보자. 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두 개가 같은 부호야. 얘는 다른 부호야.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 알아보려면 두 수를 어떻게 보면 돼? 어떻게 주면 될까? 두 수를 곱해보면 되겠지? 그렇지. 두 수를 곱하면 같은 부호면 어떻게 돼? 같은 부호면 0보다 클 것이고 다른 부호면 0보다 작을 것이라는 얘기지. 이해가지? 자, 이거는 일단 구별됐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자, 여기 나눠보자. 자, 두 근이 같은 부호인데 둘 다 플러스인지 둘 다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주면 되겠어? 두 개를 어떻게 준다? 뭐 해주면? 그렇지. 더해보면 되는 거지. 이게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만약에 두 근이 모두 플러스가 되면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모두 따져야 되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세 가지 전부 다 따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은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판별식은 무시해줘도 된다. 알겠지? 이해가? 왜? 왜 무시해도 돼? 알겠어. 자, 판별식 D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너희들 알겠지만은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로 보면 A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같으니 틀리니?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렇지? 얘네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래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안 따지게 돼. 그 다음에 실근의 부호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또 있어. 뭐 있어?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근의 분리라고도 하고 자, 여기에 쓰이게 되는 거야. 요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근의 위치, 근의 분리가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두 근이 K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이 K보다 작다. 자,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자,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판단해보자. 자, 그래프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두 근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고 한다면 K는 여기 있을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이 K보다 작다고 한다면 K는 여기 있을 거고,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고 한다면 K는 여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뭐부터 따져볼까? 빨리 기억나면 뭐 대답을 해봐. 나만 얘기하니까 심심해 죽겠어. 뭐 있어? 첫 번째 뭐부터 따져야 돼? 얘는 뭘 가져야 돼? 뭘 가지는 거야? 이 근이 무슨 근이야? 응? 근의 위치인데 무슨 근의 위치로 보는 거야? 실근의 위치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돼? 한 별씩 D가 뭐가 돼야 되냐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한 별씩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두 근 사이라고 했으니까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한 별씩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갈라놔보자. 여기를.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 두 근을 기준으로 놨을 때 얘는 K가 바깥쪽에 있는 형태가 되고, 얘는 두 근 사이에 K가 있는 거야. 이해가지? 자, 2차 함수의 함수값을 봤을 때 두 근 사이의 바깥쪽은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고 두 근 사이는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FK라는 함수값을 확인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K가 얘는 뭐냐, 바깥쪽에 있으면 0보다 커야 돼. 하지만 두 근 사이에 있으면 FK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구별이 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얘 구별해주면 돼. 뭘로 해주면 되겠어? K는 두 근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와 K가 두 근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별해주게 되냐면 요놈. 자, 가운데 얘를 보고 뭐라고 해줘? 우리는 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축을 봤을 때 이 축이 K보다 큰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축이 K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보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면 여기 있는 거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두 근이 K보다 작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면, 자, 음수가 나왔잖아. 음수가 나오면 반드시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판별식 D는 무조건 크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이 요것만 존재하면 되겠다. 이해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구별해 주게 되는 거야. 자, 클래스.